잘 모르고 전혀 그냥 뭐 잘 모르고 뭐 있다는데 그 정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컴퓨터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풀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은 조금 어려울 줄 모르겠지만은 처음 듣는 분은 그러나 잘 귀를 기울이시면은 어떤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희가 만드는 그 사례집 이런 것을 같이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조수아 대표님은 이제 그런 이번에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으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닌 한두 가지지만은 그래도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초점을 해야겠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그 대구에서 오시는 분 오셨나요? 아, 네, 대구. 부산에서 못 오셨죠? 대구, 대전, 전국에서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는 좀 준비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번 집회에 그런 그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화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의왕까지 오시는 분이지만은 앞으로 다음 집회가 또 열리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왕 쪽에 의왕에서는 처음이 이런 집회가 처음 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시 중심으로 모인다 했을 때 의왕에서 열리고 아무튼 의왕에서 많이 가야 되는데 의왕에서 그래도 몇 분 여러 뜨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보다도 그 한 분 한 분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보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듣다 보면요, 연사 분들의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확신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간단해야 하고 심야 토론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 나오시면 다른 분으로 예.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이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주미관계상 고영일 변호사님 기독자유총단 대표이시면서 이번에 정당 차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올렸던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요. 이유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안 꼈다고 박원순이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박원순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소를 했습니다. 성이 고십니다. 고소에 능한 변호사입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파 맞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네. 성경의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오른손 왼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파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류하기를 양은 그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25장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파에게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데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파를 지지하십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좌파 철학자들이 스스로를 좌파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스스로를 좌파라고 해요. 왜? 우파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좌파도 있고 양파도 있는 거예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를 중도좌파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중도좌파라는 말을 누가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싫어해요. 아니 왜 중의좌파냐고! 중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살리는데 어디다리고 중도좌파라고 하냐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예수 믿는 자도 불교도도 다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파라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편에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물이 흐려짐과 같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데 공정하지 않고 부정한 선거로 치러졌다고 입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호프되는 거대 야당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서 여러분들 취할 때 나타났던가요? 아니요. 그놈들은 저 야당이 아니에요. 한 분! 민경욱 위원님 한 분. 그래서 이미 2년 후에 우파의 대통령 후보는 정해졌어요. 저는 지난번 평택대회 때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부드러우면서도 이때 나설 줄 아는 사람, 이때를 위해서 나서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주는 이때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들과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의사를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모든 국정 결정마다 국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넣어서 그 의견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전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기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대의제입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한 사람들을 국회로 뽑아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인데, 이 대의제는 뭘 전제로 하느냐? 공정한 선거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우리 표를 반영해서 국회로 가서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찍은 표가 도둑을 맞고 왜곡되면 우리의 의사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의제의 전제가 되는 공정한 선거를 여당과 정부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180석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도 강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대 야당이라는 미통당 내에 주사파 잔존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짝짝꿍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관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선법에서는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기하면 18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무효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만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제 지적할 점은 QR코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QR코드 들어보셨죠? 네.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 뭘 사용하게 있도록 되어 있죠? 바코드. 151조 6항에서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자 봉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막대기가 그려졌다고 바코드예요. 막대기 밑에 숫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어내는 스캐너와 관계없이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QR코드는 반드시 스캐너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읽어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읽어드리는 일반 스캐너로는 숫자만 나와요. 이거를 원래 가진 소스 프로그램,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 외에는 무슨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서 분명히 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바코드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QR코드가 막대기처럼 생겼던가요? 영어하는 사람이면 바가 뭐예요? 막대기야, 막대기. 막대기처럼 생긴 거를 바코드라고 하는데 왜 정상적으로 생긴 걸 바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증거보존 소송을 해보니까 바코드 말고 이 QR코드 인식기 소스 프로그램 내놓으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전부 다 기각을 했어요. 31개 숫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간단하면 왜 못 내놔? 자기들 입으로만. 그럼 소스 프로그램을 내와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의혹만 더 증폭되고 명백히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선거에서 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선거에서는 신분증을 스캔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내줍니다. 투표용지를 가지고 바로 찍으면 그 시간에 이 사람이 투표한 용지를 가지고 누가 어떤 선거를, 누구를 뽑았는지, 어떤 당을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여기 탈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100% 참석, 100% 찬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 선거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대한 투표가 나오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QR코드에 우리의 정보가 담겨 있고 그 시간을 추정하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어떤 당을 찍었는지 여러분이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함부로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헌법 40조 1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밀선거 원칙 위반, 그 다음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먼저 우선 무효사유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투표용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원칙은 158조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서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투표할 때, 당일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투표를 해본 여러분들, 도장이 인쇄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빨간 인주가 묻어 있던가요? 빨간 인주가 묻어 있는 도장을 찍어서 도장 가지고 그 투표용지를 1년 번호가 있는 걸 뜯어서 따로 보관하고 도장 찍고 부여한 다음에 나오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그 도장을 다 수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투표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인쇄해서 사전투표관이 인쇄해서 날인을 아예 도장을 인쇄해서 프린터로 뽑아내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서